자, 변압기 원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압기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죠. 회로 이론에서 상호, 유도, 결합,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있고 전기기기 과목이 있죠. 자, 여기에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자나 통신 쪽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회로 이론까지만 해서 상호, 유도, 결합, 회로로 변압기 같은 것들도 학습을 하게 되죠. 2번 전기기기 이 친구 있죠. 얘는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내용이 헷갈리실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전기공학 전공하시는 분들 있죠. 자, 전기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과 과정이 회로 이론이랑 자, 전기기기를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1번과 2번이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변압기를 모델링 하기 전에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상호 유도 결합 회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상호 유도 결합 회로에서 나오는 변압기 등등 이런 회로들 있죠. 이런 회로랑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회로랑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사실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변압기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상호 유도 결합 회로에서 나오는 이런 회로들 있죠. 이 친구들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R, LC 소자들 있죠. 여기에 자,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한 친구를 결합해서 단순하게 전압 방정식 혹은 전류 방정식을 구하는 챕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은 아주 단순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친구로 넘어가서 배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자, 요 내용을 많이 학습하죠. 학습의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은 오히려 잘하는데 자, 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죠. 요 친구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과연 상호 유도 결합 회로란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유도 결합 회로 요 파트에서 변압기를 또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자, 실제 변압기 정의를 할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구성은 자, 첫 번째로 자, 유도 결합 회로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유도 결합 회로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모델을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유도 결합 회로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결합 회로라고 하면 회로 이론 과목에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뭐를 많이 배우죠? 자, RLC 회로, 자, 요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자, RL 회로를 자,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RLC 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회로에서 전압 방정식 혹은 전류 방정식을 도출해내는 학습을 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자, 1번 코일이 있고 2번 코일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온다. 요 자속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자, 1번 코일과 2번 코일이 있으면 자속이 서로 결합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합을 뭐로 나타내냐? 자,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친구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서로 결합하는 회로에 있어서 전압 방정식을 새로 유도해 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변압기 내용들 있죠. 자, 이런 내용들과는 조금 달리 단순하게 전압 방정식 혹은 전류 방정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잡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뒤에서 4가지 모델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게 전압 방정식을 유도해 낼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도 결합 회로라 함은 주로 회로 이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도 결합 회로는 자속을 공유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속을 공유하죠. 혹은 2번에서 나오는 자속이 자, 1번 코일로 쇄교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속을 공유하는 회로를 가지고 우리는 유도 결합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커플드라고 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유도 결합 회로를 분석할 때
전기기기에서처럼 복잡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를 사용해가지고 간단한 회로 해석법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회로 이론의 기본적인 RLC 회로에 상호 인덕턴스 M을 고려하여 전압 혹은 전류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트 컨벤션과 전류 방향 설정에 의해 전압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유도 결합 회로에서 가장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변압기에서 무슨 자화 전류, 여자 전류, 철선 전류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유도 결합 회로를 가지고 이상 변압기를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상 변압기를 유도 결합 회로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 이론이나 즉 유도 결합 회로 챕터를 말하겠죠. 그리고 전기기기 변압기 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나 여기에서 모두 이상 변압기는 동일하게 정의를 해요. 이상 변압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 결합 회로에서 보시면 변압기를 T형 혹은 파이형 등가 회로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T형 혹은 파이형 등가 회로로 이상 변압기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변압기는 오로지 이러한 형태 있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할 뿐이지 T형 혹은 파이형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투자율이 무한대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T형 혹은 파이형으로 등가 회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 변압기에서 회로 이론도 마찬가지고 전기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압 B 혹은 전류 B로 권수비 있죠. A. 요 친구를 계산해내요. 즉 가감승제에서 더하기 빼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곱하기 나누기만을 이용해서 전압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유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태분항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1차를 2차로 혹은 2차를 1차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으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상 변압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부하가 달려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 2차가 존재를 할 거고 자, 1차 회로를 2차로 바꾸는 건 가능하고요. 자, 2차 회로를 1차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화 인덕턴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회로 이론 혹은 전기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상 변압기에서는 자화 인덕턴스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 자화 인덕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 여기서 이렇게 자속이 나가면 이 자속이 지나는 매질을 거의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자속이 지나는 매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자화 인덕턴스는 뭐죠? 자, 자화 인덕턴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압기가 있으면 자, 이렇게 권선이 물려 있죠. 자, 여기에 아주 작은 전류만 흘려주게 되면 철심이 자화가 된다라는 소리죠. 자, IM, 즉 자화 전류가 아주 작은 값만 있어도 자, 자화 자속의 값은 매우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철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작지만 자속은 매우 크게 발생한다. 즉 자화 인덕턴스의 값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요 친구도 반영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그렇죠? 자, 이상 변압기에서는 단순하게 크다라는 표현보다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돼요. 제가 요 친구는 따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유도 결합 회로에서 변압기가 있어요. 자,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투자율이 무한대라고 했죠. 이상 변압기에서. 허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자, 유한한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숫자로 주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때에는 T형 혹은 파이형 등가 회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우리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 있죠.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죠. 이게 바로 실제 변압기 모델링이 됩니다.
자, 요 친구랑 T형 혹은 파이형 등가 회로랑은 다른 친구입니다. 제가 요 친구들도 이상 변압기를 수업을 하고 유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써놨죠.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랑은 다른 성질을 갖는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투자율이 유한하며 저항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자, 두 번째로 보통 이러한 유도 결합 회로에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가 유한한 조건을 갖는 변압기는 보통 권수비로 변압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냐? 자기 인덕턴스나 상호 인덕턴스를 사용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T형 혹은 파이형 등가 회로가 돼요. 자, 세 번째, 태분항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1차를 2차로 혹은 2차를 1차로 바꾸는 것은 자, 힘들다라는 거죠. 자, 제가 나중에 교재에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권수비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허나 이 친구들에 있어서 권수비를 구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방정식들 있죠. 얘를 사용해서 전압 방정식을 구하게 돼요. 허나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 여기 있죠. 자,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권수비가 주어지죠. 자, 그래서 1차 회로를 2차로 변환하거나 자, 2차 회로를 1차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도 결합 회로에서 자기 인덕턴스나 상호 인덕턴스가 유한한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자화 인덕턴스가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속이 지나는 매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유도 결합 회로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번이라고 해서 이러한 유도 결합 회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전류 I1이 흘렀을 때,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자속은 자, 여기로 가든 어찌됐든 이렇게 자속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친구는 2번 코일과 결합하지 못하고 자, 1번 코일하고만 결합을 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자, 파이 투원 보이시죠? 자, 1번 회로에서 만들어져서 1번 코일하고도 쇄교를 하지만 2번 코일하고도 쇄교를 하는 친구를 우리 파이 투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이렇게 자속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속이 형성되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바로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파이 2 같은 경우 자 2번 코일에서 만들어져서 자 2번하고만 쇄교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이 1, 2 같은 경우 2번 코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당연히 2번 코일하고도 쇄교를 하지만 자 1번 코일과 쇄교하는 친구를 우리는 파이 1,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인덕턴스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전류 I1이 흘렀을 때 N1과 쇄교하는 자속을 바로 파이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1이라고 하면 파이 1과 파이 2, 1의 합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 모두 1번 코일과 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인덕턴스의 자속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코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2번 코일도 마찬가지죠. 자, 전류 I2가 흘렀을 때 자, 2번 코일과 쇄교하는 자속을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이2는 파이2와 파이 1, 2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번 코일에 있어서 요 두 친구를 고려를 했고 요 친구는 아직 고려를 안 해줬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 개념을 쓰게 됩니다. I2가 흘렀을 때 자, 파이 1, 2가 되겠죠. 얘는 파이 2, 1이 될 겁니다. I2가 흐르게 됐을 때 파이 1, 2에 의해서 1번 자속과 쇄교하는 친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전압은 바로 요거 보이시죠? 더하기 MI2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단 시간에 따라 요 친구들이 바뀌어야 하겠죠. 그래서 J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M 보이시죠? 자, 요 친구의 부호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 파이 2, 1과 파이 1, 2가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죠. 자, 실제로 요 친구들이 플러스 값을 갖는지 마이너스 값을 갖는지 혹은 요 친구가 플러스를 갖는지 마이너스를 갖는지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냥
그림상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더해진다.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보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V2 한번 보도록 하시죠. 2번 코일 전압 방정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코일에 있어서 전압의 경우 이 친구에 의해 결정이 될 겁니다. 즉 L22 곱하기 I2가 될 거예요. 여기에 전류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J 오메가 값을 곱해주고요. 미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 친구 보이시죠? 얘가 2번 권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를 적은 거예요. 여기에 J 오메가를 붙여주면 전압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코일에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면 자, 상호 인덕턴스의 값은 어떻다? 자, 플러스라고 정하게 되는 거예요. I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모양만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이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자, 여기 I 보이시죠? 자, 얘네는 둘 다 능동소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른손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런 식으로 돼요. 허나 자, 여기 자속과 여기 자속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자, 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 값을 갖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오타입니다. 1, 2로 바꿔주시고 2, 1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어떤 차이만 있죠? 자, 여기 상호 인덕턴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요 차이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V1 같은 경우 J 오메가 L11 곱하기 I1 마이너스 J 오메가 M I2가 되고요. V2는 J 오메가 L22 곱하기 I2 마이너스 J 오메가 M I1이 돼요. 그리고 요 친구들 보이시죠? 자,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보통 자,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면 자,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능동소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요 회로는 어떤 회로랑 가장 비슷하죠? 감극성 변압기랑 가장 비슷하죠. 그런데 상호 유도 결합 회로에서 변압기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이런 거죠. 제가 다음에 또 할 텐데 변압기라 하면 여기에 능동소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하가 달려 있어요. 자, 이때 파이 2원의 부호가 플러스면 자, 파이 1, 2의 부호도 플러스가 돼서 이 둘의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자, 상쇄가 돼요. 자, 그러면 변압기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부하가 달리죠. 그러면 아까처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자석도 이렇게 가서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가서 플러스가 돼서 상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I2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자석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더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면 되죠. 그래서 항상 변압기에서 이렇게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들 있죠. 얘네는 항상 상쇄가 됩니다. 상호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100% 상쇄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실제 변압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압기, 전기기기 변압기 파트에서 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는 100% 상쇄가 되는 애들이에요. 요 미묘한 뉘앙스를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즉 얘랑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전에 봤었던 요 방정식 있죠.
얘네랑 동일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능동소자로 이런 식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얘가 바로 가극성 변압기와 유사하죠. 변압기에서는 여기에 뭐가 달립니까? 자, 부하가 있죠.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에서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얘랑 자속의 방향을 자, 따져줬더니 자, 더해지는 방향 쪽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M은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자, 얘는 1, 2로 바꿔주시고 얘는 2, 1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랬더니 전압 방정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능동소자로서 전류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때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쪽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오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 M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자, 한쪽은 점 찍히는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자, 여기는 반대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별로 따져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전류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여기는 점 찍힌 방향으로 들어오고 자, 여기는 점 찍히지 않은 방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4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4번은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도트가 이런 식으로 찍혀 있고 전류는 이렇게 되죠. 자, 둘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플러스 M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감극성 변압기랑 가장 유사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가극성 변압기랑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전류 보이시죠? 부호가 같다면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자, 부호가 같고 크기가 같다. 그러면 상쇄돼서 없어지죠. 얘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은 1차와 2차가 항상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이런 식으로 자속이 구성이 되는데 틀린 말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죠. 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실상 자속이 없어지는 거죠. 허나 회로 이론에서는 얘네를 고려하지 않고 요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부호가 바뀌죠? 자, 여기 전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이상 변압기를 자, 유도 결합 회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변압기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